서울 전 지역에 지정되었던 투기과열지구도 대부분 해제되었고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만 남았습니다. 압구정이나 서초동 등을 비롯하여 한동안 주춤했었던 재건축 현장의 정비 사업들도 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문의도 자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여전히 도시정비법상의 재당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재당첨 제한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놓고 법원에서도 서로 엇갈리는 판결을 하고 이 규정 자체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2조 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을 받은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 이때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고 현금 청산이 됩니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의 해석상 문제점입니다. 분양 대상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그 세대의 정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세대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세대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주민등록표 그 등재사항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즉 주민등록 등본상 하나의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반면 수원고등법원은 주민등록 등재사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고 또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만약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면 동일한 세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같은 법률 규정에 대하여 법원 판사님들도 이렇게 서로 다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분양 신청을 하려는 조합원들과 또 사업 시행자 사이에 분양 신청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이 두 번째 문제점은 동일한 세대의 기준 시점이 법률상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세대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홍길동은 서울에 있는 A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투기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으로 한 세대를 이룬 며느리가 결혼하기 1년 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되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와 한 세대를 이루고 난 후 2년이 되지도 않아서 A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A조합은 갑자기 홍길동에 대해서 며느리 때문에 홍길동이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과연 홍길동이 현금 청산을 받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 사건에서 결혼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에 당첨되었는지 상대방 배우자와 그 부모님들이 투기과열지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모두 살펴봐야 한다면 과연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투기과열지구에 부동산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거나 또는 재당첨 제한 규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어야 한다면 좀 어처구니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 홍길동과 며느리 사안에서 홍길동은 조합원 분양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원의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며느리가 분양 대상자로 확정되거나 일반 분양에 당첨되었을 그 당시에 동일한 세대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며느리가 그 일반 분양에 당첨되었을 때는 결혼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홍길동과 같은 세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에 대해서는 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번 사례와 같이 결혼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동일한 세대가 된 홍길동의 분양 신청권을 과도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상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도시정비법상의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세대의 개념이나 동일한 세대의 범위와 그 기준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분양권은 재산권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의 개념이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최근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거래도 증가하고 이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나 분쟁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리고 무엇보다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정비법상의 재당첨 제한에 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빈센트로의 김정우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